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보험에 대해 이해하고 보험의 주요 요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의 이해. 지금까지 보험 대상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동질의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독립적인 경제주체가 비용 납입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약정된 우발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제주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금융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제도라는 것은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고대 사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화폐경제와 시장경제가 발전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보험은 화폐경제와 시장경제가 발전한 후에 등장했을까요? 보험은 손실을 평가하고 보상할 공통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물교환과 같은 경제에서는 이러한 평가와 보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리스크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확률론과 통계학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확률 통계 이론으로 대소의 법칙을 들 수 있습니다. 대소의 법칙은 표본이 커지면 예상치와 실제치 차이가 작아진다는 법칙입니다. 보험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 숫자가 많아지면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지게 되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50%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전을 10번 던지게 되면 5번은 앞면, 5번은 뒷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전을 던졌을 때 각각 앞면이 5번, 뒷면이 5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앞면이 2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7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 던지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와 실제치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전 던지는 횟수를 100만 번까지 늘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앞면과 뒷면이 50만 번에 가깝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크게 늘려서 표본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실제치와 예상치가 매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을 많이 모으면 보험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수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개인과 기업, 나아가서 경제 전체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의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험은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기여합니다. 경제활동 주체는 직면한 리스크를 보험 사업자에게 전가를 시키고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해서 비교적 어려움 없이 사고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 모인 보험료는 보험기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금을 통해서 주식과 채권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투자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본으로서 활용되어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여주어서 경제 주체 간의 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신용도가 낮아서 채무를 불이행할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보증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을 통해서 계약상 채무 이행을 보증을 한다면 거래의 신용 리스크는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보험은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 정책의 보완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완제로서 국민건강보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해서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리스크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에 기울이는 노력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험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면 결국 보험료가 높아지고 다수의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대적 보험의 탄생, 로이즈 커피하우스. 근대적 보험의 시작인 해상보험이 탄생한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1687년경 사무엘 로이드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로이드가 물려받으면서 항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발전하였습니다. 에드워드는 해상무역 과정에서 여러 손실 리스크에 공동으로 노출되어 있던 선원들의 위험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리스크를 공동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보험 사업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입니다. 에드워드는 정식 보험약관은 아니지만 종이 한 장에 보상 내용을 약속한 뒤 하단에 서명을 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라는 뜻의 슬립은 오늘날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청약서란 용어로 사용되고 현재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리스크 심사 및 인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언더라이팅이라는 금융용어 역시 에드워드가 보험료를 받고 리스크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의 합의 조항 아래에 그의 이름을 써주고 약속 이행을 확약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한편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고객 중 상업이나 선박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보험회사 대리인 그룹이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1771년에는 재력과 신뢰를 갖춘 79명의 언더라이터들이 입회비 100파운드를 납부하고 로이즈 협회를 결성하였고 18세기를 지나면서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는 런던 로이즈 보험 시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런던 로이즈는 세계 최대의 재보험 시장으로 성장하여 바늘부터 인공위성까지 담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 인수 종목이 확대되었습니다. 4. 보험의 주요 요소. 우리가 보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개념이 바로 보험료와 보험금입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 용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지만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보험료는 무엇일까요?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보장을 받는 대가로 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사업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지급하는 지급금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자가 내는 돈이 보험료가 되고요. 보험 회사가 보험 사고 발생 시에 지급하는 돈이 보험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순보험료는 위험 보장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말하고요. 부가보험료는 보험 영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누어집니다. 이 위험보험료는 올해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보험료는 미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보험료는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우 또는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우 보험료가 올랐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워지거나 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해지환급금은 해지 시까지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쓰인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고 그리고 각종 사업비도 차감한 후에 남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합계에 비해서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해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보험자라는 말이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일까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약간 다르게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는 역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고요. 보험의 목적이 바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암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자녀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남편은 보험 계약자가 되고요. 아내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보험의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보험 계약자이므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요. 피보험자인 아내에게 암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이란 무엇일까요?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급받는 일시금, 분할금 등 일체의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보험금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액보상이란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는 뜻인데요.
보험 사고 발생 시에 얼마를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손보상이라고 하면 보험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인적 손실을 금액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정액보상 방식을 택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액보상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액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유사한 실손보험에 중복해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만 많이 납부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는 생명보험에 3개를 가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망사고가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3개의 계약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실손보험을 2개의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료비가 1천만 원이 나왔다면 두 보험회사가 각각 모두 1,000만 원씩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보험회사가 치료비 1,000만 원을 분담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역시 혼동하기 쉬운 보험용어입니다. 보험기간은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이 가능한데요. 보장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에서는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상당히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방식으로 선택하고요.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30세의 직장인이 70세까지 암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험료는 60세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기간은 30세부터 70세까지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청약 철회 권리입니다.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청약 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질 보증 해지 권리입니다. 불완전 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 계약 부활 권리입니다. 보험 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 꼭 기억하여
보험 계약 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좋겠죠?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보험이란 동질의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독립적 경제 주체가 보험 계약을 통해 리스크 단체를 형성하여 보험료 납입을 통해 보험 기금을 마련하고 약정된 우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해당 경제 주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됩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 영업에 필요한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서 약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받은 일시금, 분할금 등 일체의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정액보상이란 약정한 보험 사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기간은 약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